특별휴가를 5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교사 김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 및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 법령을 보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16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등이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1항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그 밖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심의기구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수를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조직합니다. 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다만 해당 학교 교원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위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 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 공무원,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 의원의 자격이 됩니다. 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회의 소집은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을 통지합니다. 회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회를 선언하고요. 인사말,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요를 안내합니다. 사건 조사 보고와 쟁점 사항을 확인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요. 피해 교원 진술과 관련 당사자의 진술을 듣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여부 심의를 하고요. 침해 행위자의 조치를 심의합니다. 그리고 침해 학생 부가 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합니다. 침해 학생 조치 최종 의결을 하고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불복 절차를 안내하고 폐회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망설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개최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요. 예방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기능을 수행합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교원위원을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함으로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장은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하는데요. 특히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일 경우에는 즉시 교육청 보고 후에 24시간 이내에 문서로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상해, 폭행 등의 행위로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성폭력 범죄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교육활동의 침해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선생님들께서 핸드폰을 통해서, 통화를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낼 때에는 반드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치 결정을 내릴 때에는 심의 기준이 있어요. 그 심의 기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준을 봤을 때 침해 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침해 행위의 지속성, 그리고 침해 행위의 고의성을 가지고 점수를 부여합니다. 또한 침해 학생 반성 정도나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에 따라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경,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대한 추가 기준을 또 마련할 수 있는데요. 감경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단계 감경합니다. 가중은 피해 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1단계를 가중합니다. 학생 선도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독 조치 또는 1호, 2호, 4호, 5호, 6호와 함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통해서 점수가 모이는데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0점에서 4점은 조치가 없고요. 5점에서 7점은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8점에서 10점은 사회봉사활동, 그리고 그 이후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11에서 13점은 출석 정지, 14점에서 16점은 학급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17에서 21점 정도 되는 경우에는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학, 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 정지 또는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또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권 침해로 인한 우리 선생님들의 복무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3항에 의거해서 특별휴가를 5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교권 침해로 인하여 많이 힘드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복무 지원 등을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A 형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가 아주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경우에도 상해에 해당될까요? 정답은
상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처의 정도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의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경우는 비록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팔에 동전만한 크기의 멍을 들게 하여 일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는 상해에 해당될까요? 이것 또한 상해죄에 해당되지 않는 판결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 굳이 따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여서 상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업 중에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화를 참지 못하고 교사 옆에 있는 교탁을 주먹으로 몇 차례 때려 순간 놀랐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교사에 대한 폭행이 성립되나요? 이러한 경우는 교사에 대한 폭행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힘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기 때문에 교사 주변의 물건이나 시설을 때려 놀란 경우라 할지라도 교사의 신체에 대해 힘을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교사에 대한 폭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업 중에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며 주먹을 쥐고 어깨를 때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몸이 닿지 않았으니 폭행이 아닌가요? 이러한 경우는 폭행이 성립됩니다. 반드시 신체에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폭행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간접적으로 물리적 힘을 행사한 경우에도 폭행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고 한 경우에도 폭행은 성립이 됩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커터칼에 칼날을 꺼내 손목에 갖다 대면서 교사에게 또 잔소리를 하면 손목을 칼로 그어 자야겠다 라고 한 경우 협박에 해당이 될까요? 네, 이러한 경우는 협박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한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자해 행위의 신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여 위해를 가할 정도로 보이는 경우에는 협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와 친인척들이 교무실로 교사를 찾아와 저주와 위협이 섞인 말들을 15분가량 지속하였지만 교사가 이로 인해 겁을 먹거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이 성립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면 협박을 받은 사람이 협박에 의하여 실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박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은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교사에게 왜 사과를 안 하느냐, 사과를 안 하면 신고하겠다 라고 말한 경우에도 협박이 성립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내용이라면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생이 자신과 친구 한 명만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허위 사실을 전송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네,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진실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1인에게만 말했다 하더라도 그 1인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이러한 경우는 모욕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통화 중 욕설은 1대1 대화 중이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방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진술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통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내용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통한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욕설이나 폭언 등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경우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폭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의 내용이 심각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녹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화 당사자인 상대방이 교사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녹음이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즉, 학부모 또는 민원인이 교사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지도에 불만을 품고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욕을 하며 창문을 깨뜨려 순간적으로 매우 겁이 났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협박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손괴에 해당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손괴에 해당됩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행위이며, 손괴는 타인의 물건 등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교사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고 학생이 화를 내면서 학교의 창문을 망가뜨렸으므로 손괴에 해당됩니다.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리며 난동을 부린 경우에도 손괴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손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학생이 학교나 교사의 물건이 아닌 자신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손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1회 받은 경우 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복적이지 않고 1회를 받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형법상 협박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불법 정보 유통 행위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 등을 반복하여 보내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 1회만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내용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교사의 교육활동 전반에 불만을 품었던 학부모가 인터넷 게시판에 담임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교사를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니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가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작성된 글에 포함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작성된 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에 위한 것이어야 하며 작성자의 작성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글로 인하여 입게 되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와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의 크기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사실을 알려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판단 없이 무조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 계속 수업 내용과 연관이 없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거나 신경 쓰이는 행동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 방해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 업무 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교육활동, 공무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지라도 폭행 또는 협박,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근하여 수업을 준비 중이거나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에서 근무 중인 교원을 찾아와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나요? 네, 이러한 경우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교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가해자가 교원이 직무 집행 중인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2시간가량 교무실에서 큰 소리로 교원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 다른 교직원에게도 시비를 걸거나 담당 교원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의 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는 경우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 있나요? 네,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와 큰 소리로 선생님들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역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의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이러한 경우는 정도가 심하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학생, 학부모 등의 교육 주체에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교원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당한 범위를 넘어 부당한 간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요구가 2회 이상 반복된다면 학생에게는 훈육이나 훈계에 의한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을 선도하거나 학부모와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부당한 간섭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일어난 경우 육하 원칙을 중심으로 사안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해두어
정확히 횟수를 특정하여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남기시길 추천드립니다. 학생이 담임교사를 무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해 나가고 담임교사가 지도를 하면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대답을 하지 말자고 하며 담임교사를 무시하는 분위기를 선동하였습니다. 폭언을 하거나 모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고 교사를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반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서 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경우 어떠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권을 존중하는 것을 위배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이를 의논할 수 있고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